이제 2025년을 향한 성장의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있으며 AI, 자율주행, 그리고 많은 다른 성장 동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판매 증가에 대한 머스크의 예측을 믿지 않으시나요? 믿지 않습니다. 저가 모델이 아마도 모델 3와 모델 Y의 일부 수요를 잠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60.48을 기록했고요. 오늘 21.92%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아마 제가 지금 21.92%가 상승했다고 하니 듣고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하루 만에 테슬라가 무려 22%나 올라가는 게 맞는 거야 하고 좀 놀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테슬라가 어닝만 발표하고 또 이벤트만 발표하면 이 주가가 하락을 해서 혹시 마이너스 22% 떨어진 것을 잘못 말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오늘 테슬라는 무려 22%의 주가를 한 번에 상승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힘든 2023년 또 2024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의 테슬라 뉴스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테슬라의 역사적 상승에 함께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테슬라의 이번 22% 상승은 테슬라 기업이 생긴 후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장 큰 상승은 2023년 약 11년 전에 테슬라의 주가가 24%나 상승한 적이 있었고, 이때 테슬라의 시총과 지금 테슬라의 시총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정말 2024년에 22%라는 엄청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지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이번 테슬라의 어닝 발표를 월가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테슬라가 어닝 이후 하락할 줄 알고 숏에 베팅했던 분들도 엄청나게 당황한 하루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의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서 테슬라는 이제 시총 10위에 다시 재진입하게 되었으며, 오늘 하루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테슬라는 시총의 149빌리언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시총에 더하게 되었습니다. 자, 테슬라가 위로봇 이벤트를 하면 좀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막상 이벤트 이후에는 월가의 혹독한 평가로 인해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테슬라의 3분기 어닝까지 모두 암울하게 예상을 하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월가에서도 어닝 발표 전까지 계속 부정적인 전망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반전이 생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테슬라의 하락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잔소리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근심을 모두 다 털어버린 어닝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만큼은 오늘의 테슬라 뉴스를 구독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이 축하를 크게 해도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그래도 이렇게 역사적인 날 매도하지 않고 잘 버티신 모든 구독자님들에게 회식과 같은 작은 선물로 보답하는 것도 필요한 날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님, 오늘 하루만큼은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테슬라는 갑자기 22%나 주가가 급등했는지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테슬라의 2025년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길래 2024년부터 벌써부터 들썩이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월가의 테슬라 3분기 어닝 발표를 보는 그 시선과 테슬라의 2025년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우선 첫 포문은 이번 3분기 테슬라의 어닝이 매우 강력할 것이라고 말해 모두의 비웃음을 샀었던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의 인터뷰를 준비했고요. 모두가 3분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할 때 가장 정확한 예상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3분기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2025년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댄 아이브스는 이제부터 테슬라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며 부흥의 시기가 시작된다고 말해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을 설레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댄 아이브스의 인터뷰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인터뷰는 영상이 시작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요.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며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투자자들은 앨런 머스크의 내년 테슬라
성장률 20%에서 30%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을 논의하기 위해 오렌 테슬라 강세론자 댄 아이브스 매니징 디렉터가 함께합니다. 댄 이 보고서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어닝 발표에서 이후 가장 흥분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마진입니다. 이것이 이번 이야기의 큰 걸림돌이었죠. 그들은 200미 차이로 이겼고 가격이 나는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 전망과 결합했을 때 속으로는 10%에서 11%를 예상했지만 테슬라는 20%에서 30%를 제시하고 있어 매우 놀라운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2025년 상반기 더 저렴한 모델을 암시했지만 일로는 25,000달러짜리 차량은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더 저렴한 전기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나요? 이 점에 대해 명확히 한 부분이 있었나요? 전 내년 상반기까지 3만 달러 이하의 차량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 모든 것이 2025년을 목표로 한 20%에서 30% 성장 전망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의 상품 원가가 30%에서 40% 감소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추가로 20%에서 30%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요 부진, 마진 문제로 인해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제 2025년을 향한 성장의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있으며 AI, 자율주행, 그리고 많은 다른 성장 동력들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1조 달러 이상의 시장으로 보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내년 30% 성장 또는 최대 30% 성장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하락할 때 깨어난 비관적인 베어들은 오늘 더 비관적인 전망을 말하겠지만 하지만 현실은 테슬라가 내년에 2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할 것이며 전체적인 성장 스토리를 생각해보면 FSD의 침투율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어젯밤 자율주행, FSD, 사이버트럭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일부는 로보택시 데이에 실망했을 수 있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행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테슬라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AI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댄, 자율주행 AI 성장이 실제로 언제 도래할까요? 테슬라를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AI 이야기라고 말씀하신 건 잘 알겠습니다만 정말 테슬라의 회계정보에 반영되는 건 언제가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2에서 3년 안에 우리는 사이버 택시에 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또는 10년 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 년 안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버에게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으며 물론 리프트는 그들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보면 이것이 자율주행, FSD, AI라는 다음 성장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차량을 계속 인도하고 마진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모든 박스를 체크하고 있으며 저는 이것이 머스크와 테슬라의 가장 좋은 컨퍼런스 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댄, 당신이 언급한 그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 트럼프가 11월에 당선된다면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했는데요. 테슬라의 최근 모멘텀이나 향후 몇 년간의 성장 전망이 트럼프의 11월 승리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 트럼프의 승리에 크게 의존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든 해리스든 성장 스토리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전기차에는 부정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세액 공제가 사실상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테슬라에게는 긍정적일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더 큰 규모와 범위를 얻게 될 것이고 FSD와 기타 기술들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테슬라가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댄 아이브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댄 아이브스는 어닝 발표에서 가장 흥분되었던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했던 건 첫 번째도 마진, 두 번째도 마진, 세 번째도 마진이었다라고 말하며 테슬라의 마진이 월가를 움직였고 22%나 상승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두가 궁금해하는 테슬라의 마진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 월가는 3분기 테슬라의 마진을 16.8%로 예상하고 있었고 테슬라는 19.8%라는 엄청난 마진의 차이를 보여주어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고요. 이 월가의 예상을 빗나가게 만든 어닝 비트를 만들어낸 것인데 이는 본장에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어제 3분기 어닝 분석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데나이브스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인한 마진 감소는 이제 과거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테슬라의 마진은 이처럼 유지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었던 발표인 테슬라의 모델2가 2025년 상반기에 생산이 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테슬라의 생산과 판매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자, 일론의 예상은 2025년 20% 또는 30%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엄청난 예상을 해 현재 월가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이 월가의 예상과 테슬라의 발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자, 데나이브스는 2025년 판매 증가를 10%에서 11%로 예상했다고 하며 하지만 테슬라가 20%에서 30%를 제시하고 있어 현재 매우 놀라운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내년 상반기까지 3만 달러 이하의 차량이 나오게 된다면 2025년을 20%에서 30% 성장시킬 수 있는 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테슬라의 마진뿐만 아니라 3만 달러 이하의 차량으로 예상되는 가칭 모델2가 현재 테슬라의 주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데나이브스는 이제 테슬라가 2025년을 향한 성장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전기차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성장이 계속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테슬라는 AI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과도 같은 많은 다른 성장 동력들이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의 가치를 다 인정받게 된다면 테슬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자, 하지만 정말 테슬라가 월가 예측과 달리 30%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회자는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우선 2025년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다른 모델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인 테슬라의 모델 Y가 2025년 새로운 출격을 앞두고 있고 현재 루머로 공개된 모델 Y 주니퍼의 사진을 보게 된다면 이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모델 Y는 이전과 다르게 색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거다라는 소문이 무성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파격적인 모델 Y의 디자인 변화가 또 소비자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 테슬라 모델 Y의 판매와 여기에 모델 2까지 두 개의 성장 동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실로 2025년은 테슬라에게 굉장히 무서운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에서 자율주행의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FSD의 침투율 또한 더 높아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FSD에서 나오는 마진까지 더해진다면 현재 테슬라는 가장 저평가된 회사라는 게 댄 아이브스의 생각입니다. 자, 이런 모든 테슬라의 계획이 실현이 되면 어떨까 싶어 벌써부터 22%라는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가장 저평가된 AI 회사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된다면 로봇택시를 시작하면서 우선 수익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핸들도 없고 또 페달도 없지만 이 공공도로에서 이 차량이 주행이 가능하게 된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래야만 수익의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하고 있고요. 댄 아이브스는 이제 테슬라는 트럼프의 일부라고 공식 확인해주면서 트럼프와 테슬라가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테마주로 엮이게 되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구독자님들의 경우 아무래도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정치적으로 다른 노선을 걷는다는 것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선택은 실패할 경우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반역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성공하면
자율주행 허가라는 혁명적인 상황으로 게임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박을 걸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댄 아이브스라는 초긍정적인 월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또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한쪽만 보게 되면 다른 위험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테슬라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비관적인 전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긍정과 부정 두 번 다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상반된 월가의 전망을 듣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하고요.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이제부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같이 볼게요. 좋습니다. 테슬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사가 어제 장 마감 후 기대 이상의 수익을 보고한 후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른 입장을 가진 두 명의 애널리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웰스파고 애널리스트 콜린 란다는 목표 주가를 $120에서 $1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RBC 캐피탈 마켓 애널리스트인 톰 나라는 목표 주가를 $249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콜린, 먼저 당신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분기를 감안할 때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 분기 자체는 좋은 분기인 건 인정합니다. 운영 비용과 에너지 부문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 대비 12센트 초과했는데 7센트는 완전 자율주행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이전에 제공한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누적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회성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더 강한 전기차 크레딧에서 나왔습니다. 원가 부분은 좋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가격 인하와 판매량입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판매량은 2% 감소했고 이번 분기 가격은 3%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업은 여전히 어렵고 원가 관리에서 좋은 성과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년 판매 증가에 대한 머스크의 예측을 믿지 않으시나요? 믿지 않습니다. 저가 모델이 아마도 모델 3와 모델 Y의 일부 수요를 잠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들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봅니다. 그래서 수요가 30%의 증가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내년에는 판매량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가 모델을 만들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고 모델 3 같은 차량에는 이미 $3,000에서 $5,000의 금융 혜택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더 낮출 여력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모델 2.5라고 부르는 저가 모델에서 가격을 더 낮출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톰, 당신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진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것이죠.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 콜린의 말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17.1%의 크레딧 제외 총 마진은 강력한 성과였습니다. FSD 이연 수익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매우 강력한 크레딧 제외 총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가격 인하와 함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동차 부문의 성과가 상당히 건강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상당한 가격 인하를 하면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다른 기존 OEM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격 인하로 인해 마진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보세요. 저는 내년 성장 전망에 대해 콜린과 동의하며 일론이 말하는 20에서 30%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13%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컨센서스에 부합합니다. 그들이 현재의 마진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제 사람들은 자동차 부문과 마진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주가를 실제로 견인할 요소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 비자동차 부문, 에너지 저장, 자율주행, 그리고 잠재적으로 옵티머스 같은 것이죠. 이제 자동차 부문은 더 이상 주가의 방해물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은 실제로 주가와 시가총액을 견인할 요소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콜린, 테슬라 주식에 선거 리스크가 있나요? 그게 투자 논리의 일부인가요? 주식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선거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그들은 약 $1,500의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다음 분기에도 $1,500를 더 인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4분기로 넘어가면 FSD 부분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가격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동차 사업은 여전히 압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이벤트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비전만으로 가능할까요? 경제성요? 규제 승인을 받을까요?
로보택시 이벤트는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들은 아직 공공도로에서 테스트할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저는 웨이모 같은 회사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인 콜린 랑가는 테슬라의 주가가 120달러에 갈 거라고 했지만 3분기 어닝이 그래도 놀라웠는지 다행히 오브를 올려서 125달러로 상향 조정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3분기를 부정적으로 보며 앞으로 주가가 폭락할 거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테슬라가 이번 3분기에서 자동차를 판 게 아니라 크레딧을 팔았기 때문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이런 생각은 웰스파고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CNBC에서도 테슬라가 어닝에서 비트한 이유가 바로 환경 규제 크레딧 때문이라며 이번 3분기를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분기가 별거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런지 테슬라의 3분기 규제 크레딧의 매출이 과연 얼마가 나왔는지 어닝을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2분기 테슬라의 규제 크레딧으로 인한 수익은 890밀리언 달러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고 2024년 3분기 테슬라의 규제 크레딧으로 인한 수익은 739밀리언 달러를 기록해 오히려 지난 분기보다 크레딧의 매출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매출이 줄어든 폭이 무려 17%나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규제 크레딧 때문에 어닝을 비트했다라는 웰스파고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생각되고 이 테슬라의 주가가 더 크게 오를까봐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모델2에 대한 평가도 만약 저가 모델이 출시되게 된다면 모델3와 모델Y의 일부 수요를 잠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테슬라는 수익을 더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부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3분기 테슬라가 발표한 차량당 매출 원가를 확인해 본다면 차량 한 대당 35,000달러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저가 모델인 모델2의 경우 이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야 수익이 날 수 있지만 현재 가격을 25,000달러에 판매하겠다고 하니 웰스파고에서는 아마도 모델2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모델2의 가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모델2의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는 아직 공개되지도 않았지만 만약 테슬라가 FSD를 같이 파는 조건으로 모델2를 판매하게 된다면 그 이야기는 또 달라질 것 같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약속한 25,000달러가 맞지만 FSD의 가격이 8,000달러이기 때문에 FSD의 판매로 테슬라는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모델2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언박스드 방식으로 또 생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모델3를 만드는 단가에서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게 합니다. 자, 만약 테슬라가 모델2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FSD를 반드시 구독해야 되는 조건으로 판매를 한다면 또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 잡히게 되는 것이라 과연 월가가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델2의 가격과 출시는 현재 많은 이목과 그 집중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나름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RBC의 톰 나라얀도 2025년 테슬라가 20%에서 30%씩 성장하지는 못할 거라며 그 기대감을 낮추고 있고 RBC에서는 13%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년 또 한 번 월가와 테슬라의 큰 간격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이 다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RBC는 전기차가 이제 잘 나가고 있으니 에너지 저장 장치의 판매나 자율주행의 침투율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옵티머스 같은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현재 자율주행과 옵티머스의 가치는 월가에서 영원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월가에서 테슬라보다 웨이모가 더 우수한 자율주행 회사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테슬라의 차량들은 아직 공공도로에서 다닐 수 있는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로보택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율주행의 허가 문제가 테슬라의 다음 과제가 될 것이 분명하며 11월 5일은 테슬라의 다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가름을 가로짓는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올해 테슬라가 준비한 로보택시의 날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로보택시를 공개하게 되었고요. 또 테슬라의 3분기 어닝이 잘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다행히도 잘 나오면서 올해 호재로 생각한 3가지 중 2가지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자, 이제 올해 마지막 호재는 미국의 대선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는 63대 36으로 더 우세하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정치적으로 올인을 하고 있는 트럼프까지 당선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명실상부 테슬라의 성장 시대가 개막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2024년보다 더 무서운 2025년의 성장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예상과는 반대로 선거에서 패하고 큰 충격에 휩싸일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지금처럼 끝까지 테슬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포기하지 않고 테슬라의 성공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